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이번 기획을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작은 영화제에서 이제 다른 기획이나 스탬프를 하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기획한 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제를 기획을 상영하고요. 이게 전국 영화자랑이라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배치마킹 해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기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은 이제 영남편하고 추후에는 이제 호남, 강원 등등 뭐 아마 수도권 제외하고 다 한번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첫 편인 영남편에 이제 와주신 감독님 여러분들 소개 먼저 하고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유성 감독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꽝 연출한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말동가리 사형물과 자석이라고 하고 시를 연출한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터의 조현석님이고 원래 기존에는 마이크 지금 괜찮나요? 네, 터의 조현석 감독님도 원래 참석 가능하셨는데 제가 이틀 전에 연락이 오셔서 코로나 걸렸다고 아쉽게도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요. 지금 나름 코로나가 좀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독님도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대부분 마스크 벗고 계시지만 코로나 조심하시라는 당부드리고 이제 누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도 참 좋은 영화인데 진행 많이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서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먼저 제가 기획을 진행하면서 진짜 뭐 서울 수도권 제작 영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각 지방에서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제작 사업으로 그런 일환으로 만들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물론 완성도와 작품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뽑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무슨 영화를 좀 셀렉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기획자의 그 시선이 오는 건 제목, 시놉시스. 유독 이 두 영화는 특히 제목과 시놉이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연출 방식도 독특했고 보여주는 표현 방식도 우수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 두 분께 이제 제목 참 특이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니면 뭐 제작 당시에 따로 가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최종적인 제목이 되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실제적인 그 제작 방식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영화 만든다는 게 이제 편견이라는 편견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좀 그런 게 많은데 물론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프라가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서울 쪽보다는 좀 기반이 약하게 사시니까 그런 것도 어떤 장애물과 난관을 제작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동가리 부분부터 우선 제목은
좀 긴데 저게 영화가 단편 영화가 특히 영화제를 못 가거나 이런 상영회 기회가 없으면 외장하드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 영화 속에 소희라는 친구가 찍은 영화도 영화에 상영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직관적으로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저도 영화를 하고 있는데 대구는 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람 수도 적은 만큼 좀 어려움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똘똘 뭉쳐서 좀 이렇게 다들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단편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말똥가리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말똥가리를 보시면은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감독님 출연을 하세요. 그리고 크레딧 잘 보면은 또 어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단편을 만드신 영화 감독님도 스태프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 영화 속의 영화의 스태프들 중에 진짜 배우는 거의 주인공밖에 없고 다 그냥 대구에서 영화 찍으시는 분들 그냥 평소처럼 입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냥 영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해라 한 거고 또 실제로 감독 역할을 하셨던 장병기 감독님은 몇 분이면 다 되지요라는 영화로 굉장히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장병 감독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름 독립영화계에서 유명하시고 최근에 장편 영화도 찍으셨는데 제가 감독님 영화에 스텝을 했다는 이유로 무필로 불렀습니다. 품앗이를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대구가 좀 그런 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엄청 흔쾌히 그리고 내 영화보다 더 열심히 보려고 하는 이상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더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내 영화보다 더 열심히 도우면서 자기 영화도 챙기는 게 동시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명희 감독님도 이제 본인 업하시면서 이제 성민 감독님 작품에서 열연하시고 독립유공자를 만드신 박찬호 감독님도 슈팅으로 이름이 올라왔어요. 참 이게 독립영화인들의 헝그리 정신 품앗이 정신 저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매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영 감독님 제목 계기와 만들면서 제작하신 말씀 주세요. 우선 저도 미나리 밭을 미나리 꽝이라고 부르는 거를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듣자마자 이건 제목이 꽝이다 라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꽝이라고 했을 때 관객들이 어머니 인생이 꽝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잠시 미뤄뒀다가 아니지 내가 어머니 인생을 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꽝이라고 하게 됐고 미나리 밭을 북한에서는 미나리 깡이라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미나리 꽝이라고 한대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울주 세계산업영화제 제작 지원 150만 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네, 촬영 저 혼자 했고 카메라 한 대로 했고 저의 첫 영화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제작 지원 이런 공고를 보시고 이제 꽝의 어떤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좀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제작 지원 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제작 지원 공고를 보고 제가 원래 여기 언양 옥성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5년 동안 데이트하면서 많이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미나리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원래는 거기 미나리 노점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하나가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큐멘터리로서 꼭 남겨두면 좋은 소재겠다 싶어가지고 기획서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5년 동안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셨어요. 제가 이제 들으니까 이제 뭐가 좀 해답이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이 장소를 우리 흔히 기획 작품을 보면 기획을 하고 발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장소를 좀 뭐라 해야지 좀 장소를 서칭하고 답사하고 이러는 보통 그게 제작 과정이잖아. 근데 와 이거 찍으신 분 여기에서 마치 거기서 사는 사람처럼 그 뭐라 해야지 좀 유식한 말 지금 카메라의 시선이 되게 진짜 오래 거기 있었던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샷을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르나 이미 그 영향성 그게 되게 익숙해진 장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찍으신 거예요. 질문을 제가 그걸 하려고 했어요. 너무 이 사전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이렇게 유려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까? 마치 그곳의 주인님처럼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좀 너무 이해가 되고 이제 그 주인공 이제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정혜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그분의 어떤 삶을 이렇게 캐낼 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노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인공이 딱 한 분이셨고 이분이 섭외를 거절하시면은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많이 떨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흔쾌히 촬영에 협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막상 카메라를 처음 들고 가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시 동안은 카메라를 접어두고 어머니 옆에서 그냥 친구가 되어드렸었어요. 화장실 갈 때 미나리 대신 팔아드리고 그 영화에 나온 플래카드 제작해드리고 그 가격표 만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을 좀 여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가 있는데도 없는 듯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머님이시.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까도 인사드릴 때도 사실 못 알아봤어요. 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거죠. 저 어머니 해가지고 제 스스로 의심을 해가지고 설마 네 정말 큰일 났네. 왜냐면 지금 오늘 조영 감독님 어머님도 오셨는데 이제 영화 이제 따님의 영화를 한 번 더 보러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하셔가지고 안 닮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언제 일하고 이러시니까 이제 쌩얼이시고 이러면서 오늘도 꽃당장을 보셨는데 그럴 리가 없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쳐다봤었어요. 친어머니니까 저분은 이제 그냥 입에 말하는 어머니 하시는 그런 어머니. 네, 어머님이시고 이 기획한 사람이 실수를 저질 뻔했어요. 네, 좀 미리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 자체로서 뭐 사전조사를 해도 미리 막 물어보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착각을 했고요. 다른 학교 참고로 오늘 이제 유소영 감독님의 친어머님의 다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 카메라에 있거든요. 저기 이제 아마 유소영 감독님 차기작에 지금 이제 영상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영상 이렇게 상영회에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거 되게 꽝을 되게 잘 봤는데 기획 프로그램에서 되게 영광입니다. 이 장면 어떻게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제가 계속 물어보다가 이제 질문 한번 받고 이제 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실 네, 유소영 감독님 어머님 질문.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앉아서 해줘. 앉아서 해줘. 앉았어? 앉아서 해야지. 네, 카메라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빵 감독 유소영 어머니 김봉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소영이가 영화를 찍는다고
노래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뒤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궁금해요. 꽝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머니의 손을 클로즈업 하다가 엄마의 손이 생각이 나서 엄마를 촬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사적 다큐멘터리니까 저 혼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른 도움은 제작 지원금 말고는 네,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엄마 괜찮아. 제가 이제 노가다를 하거든요. 직업이 노가다. 네네네. 하는데 이제 다른 현장마다 따라오면서 촬영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이제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저건 제일 걱정이에요. 꽝을 보면 아시겠지만 잘 만드실 것 같지 않으시죠? 네. 네. 오히려 막 그래서 어머님을 발자취를 따라가시다 보면 꽝에서 갑자기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벌써 기대가 있어요. 오늘 지금 어머님 촬영하신다고 듣자마자 차기작 상상하게 되고 지금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이름을 따서 제목은 공순이라는. 본 이름이 진짜 공순이에요. 김공순. 예. 이름도 재밌지만 일도 재밌는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도 재밌고 일도 재밌고 예. 영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가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배경이 여러 가지 많죠. 진짜 영화를 잘 만들어주세요, 감독님. 외할머니도 55세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재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족력에 의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봉하면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재밌게 만들어요. 정말 제가 첫 관객이 되고 싶어요. 어느 영화제 첫 상영할 때 부산이 아니더라도 어디 정말 따라가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다른 얘기로 좀 벗어나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차기작은 작업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촬영한 지 1년 정도 됐고 거의 노가다판에서 노가다판 아저씨들이랑 같이 일하는 혼자 여성이거든요. 네. 그런 여성 중심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또 멋진 여성? 저도 조금 나올 것 같고 갑자기 공순이에 대한 영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빠의 영향력 아래 엄마를 무시했던 딸이 멋진 여자 공순이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홍보 엄청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언제 다큐란 게 사실은 단편 영화든 장편 영화든 이제 제작 기간이 참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일주일 만에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완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매달 유소용 차기작 검색해서 아마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감독님도 완성하시게 되면 이제 꼭 여기 계신 분 전화 말씀 주시면은 전 무척 기대가 되고 네 이제 그래서 꽝의 이야기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좀 가게 보시면은 되게 투박하지만 코팅지로 인쇄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다 해주신 거잖아요, 감독님께서. 네,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저거는 이제 이정의 어머님의 따님이나 아드님이 하셨나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각고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머님도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촬영이 진행됐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이정현 그 인물을 담는 서사도 물론이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동식물이랑 풍경 인서트를 이렇게 다 잘 찍으셨는지 흔히 말하는 뭐 영화에서 고양이나 뭐 이런 게 나왔다면 약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약간 작품 분위기가 좋으면 얻어 걸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유수현 감독님도 이제 그런 다양한 풍경이나 동식물들을 이렇게 찍으실 때 계획을 하시고 찍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찍게 되는지 수집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정혜 어머니께서 출근 시간이 5시예요. 그래서 저는 4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고 6시까지 판매를 하는데 그때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만 찍고 있기에는 늘 똑같은 장면이고 저는 그 시간에 사실 심심해서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우연히 다 잡힌 거였고 그리고 이제 편집 단계에서 그 동물들을 모아보니까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2명, 3명 이렇게 있는 동물을 집어넣어서 혼자 있는 어머니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그냥 누군가는 이런 걸 느끼겠지라는 마음으로 동물들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같은데 보통 이제 약간 인물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어떤 다큐를 보면 인물 지키고 급급한 다큐들이 많아요. 특히 단편 다큐들이. 그런 영화들 좀 많이 봐왔는데 꽝은 약간 풍경과 어떤 그런 자연과 동식물과 이런 게 어우러지니까 오히려 이제 주인공이신 이제 어머님이 더 제 표현으로 신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보편적인 인물이잖아요. 되게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이시고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이제 분 중 하나인데 그런 어떤 자연의 생동감과 함께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신화 속의 인물처럼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촬영도 기깔나게 잘 하셨고 카메라 두 캔 쓰셨죠? 카메라 2개 쓰셨죠? 하나 쓰셨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보다가 같은 상황이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게 비 오는 장면 있잖아요. 비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께서 걸어가면서 밭을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낮게 찍다가 그 다음 곳이 약간 좀 넓은 장면이길래 저렇게 이어지길래 그 촬영 크레딧에 보면 다른 분이 계시나요?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찍은 줄 알고 혼자서 찍었어요. 다른 분은 촬영 제 남편인데요. 네. 제가 없을 때 이제 너무 고되니까 근처 카페에서 자고 있으면 그때 이제 교대로 촬영을 한 거예요. 아, 제가 그래도 결혼을 생각하셨다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편분께서도 관련 이제 영상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 이번에 같이 촬영 배우고 편집 배우고 같이 시작합니다. 이거 첫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고 진짜 간의 수공업이구나. 다른 말씀하시죠? 뭐 테크닉적인 거를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거의 보면 다 고정샷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냥 다 진행된 거라서 촬영적으로 뭔가 잘 찍었다고 그런 물론 약간 배경도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같은 배경이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진짜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꽝은 진짜 매 커트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만한 거 찍은 것도 되게 잘 찍었고 이만한 거 찍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갖고의 노력은 거창하게 갖고의 노력이지만 그냥 순간적인 어떤 선택으로 찍으신 거겠죠. 그 구도나 이런 참 아름다워가지고 촬영 처음 배우시고 그 배우신 이제 수업을 기반으로 꽝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 배우고 딱 하나만 유념하라고 했던 거는 촬영을 할 때 그 촬영의 렌즈가 어떤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시선 위로 가지 말고 동물을 찍더라도
그 위에서 찍지 말아라. 딱 그거를 유심해서 항상 찍었었어요.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름이 돋는데 요즘 그 영화 평론가님들이 뭐 말씀하시는 뭐 윤리적인 카메라 윤리 이런 걸 말씀할 때 이해가 될 듯 말 듯했었어요. 사실은 꽝을 보면서 그 카메라 윤리가 뭔지 좀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거장의 영화 보고 카메라 윤리 이런 걸 얘기하긴 하지만 꽝을 보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성 그런 게 드러나는데 효과도 잘 먹히는 진짜.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설득하기 이전에 저는 본 사람으로서 먼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인상 깊었다 말씀드리고요. W 말똥가리 E 풀네임을 한번 말려고 바로 시작했어요. E 말똥가리 사용 불가 자석이라고 고식 점점점 이게 원래는 이제 안고식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게 흔히 폴더에서는 제목이 잘리니까 그걸 디테일 살리시고 점점점 말똥가리 진짜 영화 되게 짧거든요. 10분짜리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신 일자리 관련 그 사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 직접 해주시겠어요? 그 말똥가리 영화는 그 영화진흥위원회라는 저희 한국의 영화 관리하는 그런 영화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난 2020년이나 2021년 한창 코로나 심각했을 때 그 영화관들 이제 영화 좀 찍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니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2년간 일자리 연계형 쇼폼 제작 사업 이런 걸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번 조항이 10분 내외 영화를 만들고 이제 영화인들을 이렇게 스태프로 2, 3인 써가지고 이제 지원 받으면은 그 소정의 이제 제작비로 10분 내외 영화를 만들어서 영진에 제출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영진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활성화 일환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일자리 연계형 10분짜리 그 영화적 쇼폼들을 많이 챙겨봤거든요. 말똥가리는 그때는 제가 못 봤어요. 이번에 기획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말똥가리가 되게 저는 되게 이 쇼폼 지원 사업으로 내보이기 아까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10수편의 그 초단편 영화를 봤는데 사실 되게 그런 지원 사업이 뜨면은 이제 유현 감독님처럼 기회다 싶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든 부분인데 그냥 이런 거 생겼으니까 영화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좀 기존의 감독님이든 신진 감독님이든 만드는데 약간 좀 소품적인 느낌이 강해요. 작품적인 성격보다. 그리고 좀 이런 사업하고 돈 준다니까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영화 만들어보자 이런 좀 가벼운 형식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말똥가리는 그렇지 않다. 이 영화는 기존에 나중에 만들어봐야지 기획을 하고 좀 제작 연구하고 있다가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이 떠서 만들게 된 건지 전 시나리오도 길었을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떠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게 궁금해요. 처음에 공고가 떴을 때 주변에 대부분의 영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좋은 사업이니까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뭐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지원을 하려면 제가 영화인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2편 찍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찍은 영화가 어디에도 상영이 된 적이 없었어요. 여기 영화의 주인공처럼. 지금 잠시 끼어들자. 고백할 거야라는 전작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발표되기 전이었네요. 네. 영화제 이제 가게 되기 전에 좀 자격지심에 쩔어있을 때 막 그런 걸 내외에 상영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영화제에 상영된 기록이나 이런 걸 내야 영화인으로 입점할 수 있는데 그래 예술인도 등록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무슨 영화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를 영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에 좀 울분을 느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여기 오면서 시나리오를 써보자. 영화를 항상 생각하고 되게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지원하면서 느꼈던 거를 바로 실어서 시나리오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제 상영 이력 전에 그런 걸 기획했고 제출했는데 그게 된 거죠? 네, 말동가리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전에 찍었던 영화제들 또 소식이 들려오고 해서 저는 이 영화가 또 저한테는 뭔가 감사한 의미도 있고 네. 그게 딱 타이밍이 맞물렸고 전작들이 좀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때 그래야지 이제 행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는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 다른 스태프들을 지원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제작을 착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영화 보면 영화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퀴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막 제가 참 은은하게 삼삼하게 이렇게 좀 슴슴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이렇게 전공시키는 거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논술학원 알바도 하고 있었었고 또 영화가 상영된 적도 없었고 이런 것도 되게 이야기를 쓰면서 이거를 연인이 나오면 전 애인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신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야단을 맞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더 비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영화에 스트레이트를 치러 저 혼자 갔었는데 이제 넘어지는 씬이 있어서 그걸 제가 넘어진 대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당 부어서 모르는 분들 앞에서 누워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열정이 이제 과다여서 하나도 안 창피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 친구나 전 애인이 있었으면 좀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애인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이 주인공 둘이 여자일 것 같았어요. 그들의 정서적인 공유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져서 그냥 바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분이나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거를 느끼고 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는 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은유잖아요. 쟤네들이가 뭔가 있나? 뭐 중간에 약간 밥 먹으면서 힌트를 주긴 하지만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런 시절의 한 장면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은 이제 얘네들이 뭐 꽁냥꽁냥 하는데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끝이 났었고 지금 현재가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영화 속 영화 대사의 별에 대한 의미도 그냥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전 여친을 보이는 배우님과 혹은 영화를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별에 대한 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긴 영화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지원 사업이 되면서 뚫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가 좋았다는 거죠. 네, 질문을 하게 됐고요. 한번 이제 관객분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편한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섬세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 유소영 님한테 묻고 싶은데 아까 주인공 어머님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짧은 다큐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완성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마무리하는 복수를 하겠다는 말까지.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알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몰랐는데 택하가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아드님이랑 어머니랑 최근에 오호극장에서 꽝 상영했을 때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아드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실 꽝을 장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려면 어머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드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아드님이랑도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낯을 많이 가리셔가지고 그냥 단편에서 끝내기로 했고 복수. 네. 복수에 네. 인터뷰를 4시간 정도를 3회차 정도를 했었는데 늘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왜 때문인가? 하면은 어머니는 항상 처음부터 우리 아들 때문이지 라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랬는데 마지막 인터뷰 때 딱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미나리 노점 앞에 시댁 식구들이 가끔 지나가시는데 그 시댁 식구들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날만큼은 엄마의 이정혜로서가 아니고 그냥 딱 이정혜로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결말을 해야겠다. 이걸 중점으로 앞에 이야기를 다시 쌓아보자. 해서 그렇게 어머니 덕분에 진짜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가면을 벗어주셔가지고. 참 어머님이 참 그런 시간이 지나고서야 할 수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자기의 또 내밀 한 오래된 상처들을 이렇게 꺼내시는데 그거를 이제 3일 동안 4시간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나레이션이 흐르면서 그분이 막 노동하시고 가게에서 이렇게 일 보시고 이런 장면이 다 겹쳐지는데 그냥 제 인물의 어떤 그 결기가 느껴지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물론 이제 좀 복수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애매했지만 대신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얻어가게 되는데 참 그 어머님의 뭐 그런 게 뭐랄까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등장인물들이 좀 쉽사리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단편이 있어요. 좀 한정이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그런 느낌 없이 인물을 지키면서 약간 말이 좀 어려지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인물의 그런 감정과 서사도 보여주면서 인물의 그 노동하는 현재를 또 보여주니까 진짜 그냥 전혀 소비된다는 느낌. 진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단단한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들려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엄청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타 다큐멘터리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다큐멘터리는 약간 순간 포착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포착하고 찍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미지나 좀 그런 서사에 신경을 쓰지 사운드에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데 사운드도 되게 신경을 쓰였어요. 중간에 이제 어머님 일하시는 게 잘고 마이크 달려있더라고요. 마이크 안 달고 그냥 현장에서 촬영하는 분도 덜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넓은 장면에서도 어떤 그 어머님의 그 목소리를 신경 써서 이렇게 보는 사람을 하여 들리게끔 연출하셨는데 사운드도 따로 뭐 중점적으로 하시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배우대로 하신 건지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 편집을 할 때 우선 자연의 소리는 영상과는 맞지 않지만 따로 사운드만 뽑아가지고 입혔고요.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는 앞에 그 차가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차 소리가 그 목소리를 다 묻어가지고 앞에 촬영한 그때 촬영본은 거의 못 쓰고 필요에 의한
네. 선택을.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거 물에 빠져도 되니까 끼우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처음에는 어색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안 차냐고 원저로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재밌게 잘했습니다. 건전지 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건전지 좀 몇 개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 그게 막 몇 개 썼다는 기억이 나. 저도 영화를 하면서 이제 건전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대충 기억하고 100개 썼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쓰면 200개, 많이 안 썼으면 40개. 네, 엄청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4개짜리 하루에 하나씩 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하루에 4개씩 쓴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썼는데. 비싼 거 사서 가격이 다 다른 거죠. 제일 비싼 거로 샀고. 참고로 이제 TMI지만 비싼 거 쓰는 게 좋은 게 맞는 게 다이소 1000원짜리 배터리는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근데 듀라셀, 에너자이저 이런 거 두세 배 더 오래 가는. 네, 7,000원 했던 것 같아요. 4개짜리. 되게 소비도 되게 저렴하게 드셨어요. 또 이제 말똥가기로 지금 넘어가자면 극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 아니죠. 그 현장에 따로 그걸 연구하셨나요? 쓰실 때.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대구에서 왔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은 대구가 아닌 거죠. 실제로 극 중에서는. 중에서 대구인데 서울 스태프들이 대구를 배경으로 찍으려고 왔다. 그러면 결국 대구 올로케. 네, 대구 올록해지만 경민과 소희를 제외하고 다 서울 스태프가 활동. 대구 혹시 어디서 찍었는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쪽이고 나는 시내 쪽. 네. 왜냐면 세 작품 다 공교롭게도 언양읍성,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 그리고 마지막 턴은 이제 제가 드렸어요. 경북의 그것도 이제 어떤 읍에서 찍은 거예요.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조연석 감독님의 고향이시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시고 일찍 서울살이를 하시는 분인데 그 이제 유년 시절에는 그 경북 거기 진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향에서 유년 시절 기억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님 거기 사시고 이러니까 이제 장소적인 선택을 이제 그때의 기억으로 이제 설정하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경북 시골의 모습. 그래서 설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 인근이라니까 따로 제 지훈이 좀 부합 안 돼가지고 오지에서 찍었을 때 장비나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포함될 것 같긴 해요. 장비 이런 건 또 어떻게 했는지 스태프들은 또 물론 이제 거의 1인 제작하셨긴 하지만 스텝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비 어디서 빌리셨어요? 장비는 크레딧에 나오는 거지만 혹시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전부 다 빌렸었고요. 근데 많이 혼났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기 점검을 가야 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그 매달 혼났던 게 그 미나리빵 안에 삼각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여기까지 오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그게 삼각대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그게 사이사이에 그분들은 전문가시니까 흙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어요. 네. 점검하면 다. 그래서 되게 죄송하면서도 마지막에 정말 감사했다고. 그래도 안 빌려주시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면 이제 공짜로 빌리시는 거죠? 네, 맞아요. 따로 어떤 별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신청해서 빌리는 거죠. 네, 캠코더, 삼각대, 녹음기, 고프로 이런 것도 다 빌려주시고. 그 담당자님들께서 많이 혼을 내셨다고 하는데 꽝을 보셨나요?
거기 장비 대여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분들 이걸 봐야지 우리가 장비 빌려줄 그걸 아실 것 같아요. 값어치가 했네. 장비 좀 그래, 이 정도면 인정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다 시청자님께서 네. 진짜 돈 많이 아끼시고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GV 같은 거 하면 어떤 카메라로 찍었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그냥 뭐지 캠코더 중에서도 어떤 A700 그거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예쁜 자연을 찍으니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캠코더로 찍었다고 HD로 그냥 찍었다고. 보통 일반적인 장소를 카메라빨로 어떻게 찍는 반면에 좋은 자연을 이제 한번 캠코더로 찍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그 카메라인 거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요. 네, 저희 거랑 비슷한 거 같긴 한데 말공간이 어떻게 장비를 대구에는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이제 장비를 영화 촬영하는 지원서를 내면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영화 하는 분들은 다 거의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빌려요. 카메라도 네. 카메라는 어떤 우리 큼지막한 카메라가 있고 일반 저희 그냥 이 DSLR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캠코더도 있고 카메라 어떤 거 시켜요? F7인가? 제일 좋았던 걸 썼던 것 같아요. 센터에서. 그런 카메라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네. 별도의 그런 무상 무상. 그래서 장비 빌리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에 오시면 다른 타지에서도 많이 빌리러 오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2달 전부터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네, 좋기도 하고 이제 돈도 좀 벌어야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이들 혹시 장비 영화 찍으실 일 있으면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단단히 기억해두고 네. 영화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보통 이제 지방에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빌리면 그 도시 분들만 빌려줄 줄 알아요. 울산 시민세는 그렇지 않나요? 울산 분들 아니었어요. 타지 분들도 신청하는 거. 나도 결격사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장비를 뭐 망가뜨리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리스트에 올라가지만 두 분 다 이제 그렇게 영화를 찍었다 하니까 되게 이제 막 본받고 싶어지고 그냥 사실 렌탈샵이 없진 않죠. 대부분 한 곳 있어요. 한국 있어요. 네. 부산에도 렌탈샵이 대부분 렌탈샵에서 빌려요. 그래서 참 돈이 많이 들죠. 단편 영화 하나 찍는데 영화과 영화를 제작할 때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 실정이다 이러는데 부산도 신생이 있어요. 시청자님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캠코더를 빌려주면 좀 방송이나 다큐의 친화적이지 좀 대구 영상이나 좀 카메라, 좀 영화 전문적인 영화 장비를 빌려주고 이런 데는 없거든요. 부산도 다 돈을 크게든 작게든 다 지급을 해야 되고 정말 부럽습니다. 대구에서 영화를 한다는 게 부산 영화였어요. 또 궁금하신 두 감독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조금만 더 나오는 어머니께서 일을 하실 때도 혼자 일하시고 외제도 보면 차 다니고 그냥 저도 그쪽에 언양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해서 그쪽 동네를 좀 가는데 거기가 시장까지 좀 얻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조금
그 외대도 좀 떨어져요. 혼자서 평일에 다 하시는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을 법도 없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시는지 정말 이정희 어머니께서 왜 혼자 일하시는지. 원래 이제 노점이 많았었어요. 네,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들끼리도 되게 경쟁을 많이 하는 거였고, 어머니 말로는 자기는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똑같이 미나리 팔고 있는데 본인한테 사게 하려면 각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좋은 말도 오가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미나리 밭 주위에 거의 아파트예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나리 사러 오는 사람들 자체가 줄었고, 미나리 밭도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거기 관리도 항상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다 노점을 그만두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살아남으신 거죠. 대답이 잘 됐어. 어머니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또 질문 드리자면 혹시 말씀하신 거에 대답이 되어야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하시니까 좀 어머님의 질문 추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 서사를 잡는 포커스가 뭐였어요? 어머님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할까 이런 걸 찾고 가셨는지, 어머님이랑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선택하셨는지, 네, 사전에 좀 사전 작업에서 결정을 하신 건지, 촬영이나 편집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거죠. 사전에는 아예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예 서사를 잡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인터뷰 3회 거치면서 그때 이제 어머니랑 인터뷰하면서 많이 울고, 어머니가 우울증 걸렸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 속에 있던 한을 다 푸셔가지고 우울증도 나으셨다. 난 정말 너무 이렇게 속에 끙끙 앓면서 살아오셨나. 그럴 정도로 저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고, 하지만 저는 미나리처럼 강인한 모습에 어머니를 담고 싶어서 그 우는 모습, 슬픈 대사들 다 뺐고, 딱 어머니의 감정도 다 빼고 그냥 딱 서사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어머니의 인터뷰로 그 어머니가 다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그 서사의 줄기만 잡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전 질문도 막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막 저학점으로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막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어느 그 영화인들이랑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진짜 결기 다 쳐내고 지금 미나리처럼 표현을 하신 대로 미나리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딱 포커스 딱 집중해가지고 딱 욕심 안 부리고 어머니가 어떤 그런 슬픈 삶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포하지 않고 보여준 게 너무 효과적이에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을 때 이 장면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혹했는데 그거 욕심 덜어낸다고 고생 좀 했어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안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큐멘터리 작업하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덜어내는 거. 지금 차기작 네. 어머님이 나오시면 덜어내기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 아는 것보다. 저는 그 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진짜 시간이 좀 애매한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두 분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언양흡석 외에 어머님의 자택이나 이런 장소를 충분히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것도 이제 잘라내는 건지, 그냥 딱 미나리 가게 딱 여기서 집중하는 건지, 실제 촬영을 딴 데서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나온 건지. 어머니께서 집을 공개하는 거 너무 창피하시다고, 지금 영화를 보지 않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어떻게 영화가 소비되는지 자기 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니까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저 그래도 찍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욕심으로는 집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에게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절제의 이야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말동가의 사랑 불가 제사자가 50의 마지막 질문은 저는 그 중에 배우 역할 하시는 배우님의 대사가 마지막 대사가 인상 깊었어요. 교양 수업 때 들은 건데로 시작되는 그 영화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는 그 대사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실제로 친구한테 들었던 말인데 별과 저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의 반짝임이 사실은 수억 년 전에 반짝였던 게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극 중에 소희가 자신의 영화를 기억하는 방식,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 또 경민과의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들은 거를 이제 촬영하게 되면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내용과 좋은 영화의 그 결말은 오다는 어떤 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표현해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영화의 결말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작은 영화영화제 GV 마무리할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미나리를 팔고 계십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앞에 가시면 한 단에 7,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양을 지금도 한 단에 7,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고 계세요. 영화 다들 좋아하시니까 울주 세계산업영화제 가실 때 한번 들려가지고 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영화 만들면 미나리 넣어서 대박 날 거라고 했는데 팜플렛 들고 딱 그분 오셨었대요. 저도 가서 아는 차 개인적인 인증샷은 아니에요. 꽝의 촬영지 7,000원. 그래서 3,000원씩 이렇게 계산하실 때 3,000원씩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셨구나. 7,000원이어가지고 다 단번에 있습니다. 김성민 감독님 해주세요. 대구에 대구 전편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터랑 꽝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렇게 또 감독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화 상영할 때 이렇게 뒤에서 영화 봐주시는 분들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뭔가 좀 감격스러웠고 저의 영화가 매장 화제 속에 처박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화 GV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늦게까지 GV까지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